마강욱은 눈앞에 놓인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다. 이미 범인은 잡혔다. 천여리가 알려준 장소에서는 사라졌던 피해자의 물건이 발견됐다. 그 물건을 따라가자 용의자의 거짓말이 무너졌고 끝내 감춰져 있던 범행까지 드러났다. 수사는 성공했다. 하지만 강욱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천여리가 어떻게 그곳을 알고 있었는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도 범인이 숨긴 물건도 여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찾아냈다. 강욱은 기록을 덮지 못했다. 여리가 자신의 손을 잡았던 순간도 잊히지 않았다. 손끝에 닿았던 차가운 감각, 그리고 그 직후 보였던 여자아이. 그 아이는 분명 죽은 피해자였다. 강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말도 안 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다. 밤을 새워 수사했기 때문이다. 긴장과 피로가 겹쳐 헛것을 본 것이다. 하지만 책상 맞은편에 앉은 고필동 수사관은 이미 강욱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검사님. 강욱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지금 같은 페이지를 10분째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중이에요. 글씨가 아니라 종이를 뚫고 계시는데요. 강욱은 기록을 덮었다. 고필동은 슬며시 웃었다. 천여리 대표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강욱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나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고필동은 서류를 받으면서도 강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건은 해결됐는데 검사님 얼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 수사관님. 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없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까? 없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강욱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다. 아닙니다. 나가보세요. 고필동이 문으로 향했다. 강욱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고 수사관님. 네. 혹시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입니까? 고필동이 강욱의 뒤를 바라봤다. 벽이 보입니다. 벽 말고요. 검사님 외투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강욱은 애써 태어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됐습니다. 고필동이 나간 뒤에도 강욱은 한동안 돌아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강욱은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뒤로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다. 강욱은 그대로 몸을 굳혔다. 다시 돌아봤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외투를 움켜쥐었다. 천여리 대표. 문제의 시작은 분명 그 여자였다. 천여리는 레이나 호텔 대표실에 앉아 두꺼운 장갑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장갑은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안전한 경계였다. 누군가와 닿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세계에 휘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마강욱은 달랐다. 귀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도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갔다. 자신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도 끝내 사건을 해결했다. 여리는 손가락 끝으로 장갑을 쓸어내렸다. 강욱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여줬다는 죄책감과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천아리가 들어왔다. 언니. 여리는 급히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렸다. 노크부터 해. 애써. 언니가 못 들은 거지. 하리는 여리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또 귀신 봤어? 여리의 시선이 하리를 향했다. 하리는 곧바로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 밖에 아무도 없어. 회사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언니 어제 어디서 잤어? 여리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야? 집에도 안 들어왔고 옷도 어제 입은 그대로잖아. 사건 때문에 늦었어. 누구랑? 검사.
하리의 눈이 커졌다. 남자? 검사가 남자인 게 중요해? 언니한테는 중요하지. 하리는 여리의 맞은편에 앉았다. 언니가 남자랑 밤새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 사건 현장에 있었어. 둘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그럼 왜 얼굴이 빨개져? 여리는 서류를 들어 하리의 시선을 가렸다. 용건 없으면 나가. 하리는 웃음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알았어. 나가줄게. 그때 하리가 책상 옆에 떨어진 검은 장갑 한 짝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건 왜 여기 있어? 여리가 고개를 들었다. 하리의 손에는 분명 자신의 장갑이 들려 있었다. 여리는 양손을 확인했다. 오른손에는 장갑이 없었다. 어젯밤 자신이 장갑을 벗어 강욱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이후 장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언니. 하리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번졌다. 장갑을 벗었어?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남자 검사 손을 잡고 사람 목숨이 걸려 있었어. 손만 잡았어? 여리는 장갑을 빼앗았다. 천하리. 왜? 나는 언니가 드디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줄 알았지. 나가. 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밀당은? 천하리. 하리는 웃으며 문으로 물러났다. 알았어. 그런데 언니. 또 뭐야? 그 검사 아직도 귀신 보이는 건 아니겠지? 여리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접촉이 끝나면 상대에게 보이던 귀신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마강욱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원호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리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마강욱의 번호 앞에서 손이 멈췄다. 먼저 연락하면 강욱이 무엇을 묻겠는가?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늘 같은 표정을 지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욕심을 냈다. 여리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 시각 레이나 호텔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백경자 회장은 이사회 자료를 내려놓았다. 천동주는 맞은편에 앉아 여리의 실적을 하나씩 문제 삼았다. 대표 취임 이후 객실 점유율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백경자는 동준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고 싶은 말만 해. 대표 자리를 혈육이라는 이유로 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옥계이가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동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승계에 있어서 혈육이 다는 아닌 거. 백경자의 손이 자료 위에서 멈췄다. 그래서 능력을 증명해야죠. 여리는 이미 증명하고 있어.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기회를 준 다음 증명했다고 하시면 누가 납득합니까? 백경자는 그제야 동준을 바라봤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게 문제냐? 동준은 입술을 다물었다. 레이나를 갖고 싶으면 여리를 끌어내릴 생각부터 하지 마. 내가 올라올 방법을 찾아. 제가 여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미 답이다. 동준의 얼굴이 굳었다. 백경자는 자료를 밀어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줄 생각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빼앗을 생각도 없다. 결과로 보여. 동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결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실 밖으로 나온 동준은 기다리고 있던 하리를 발견했다. 하리는 그의 얼굴만 보고도 결과를 짐작했다. 또 언니 얘기했어? 넌 빠져. 오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언니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동준은 하리에게 몸을 돌렸다. 내가 그거 밝혀내면 할머니도 언니한테 승계하는 거 포기하실 거야. 뭘 밝혀내? 천여리가 대표 자격이 없다는 거.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을 것 같아? 동준은 의미를 숨긴 채 자리를 떠났다. 하리는 그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동준이 노리는 것은 실적이 아니었다. 최근 여리가 호텔 밖에서 만나고 다닌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장소에 나타났던 기록,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리가 먼저 알고 움직인 흔적이었다. 동준은 그것을 대표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 정보가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하리는 알지 못했다. 동준에게 자료를 넘긴 사람은 강민환이었다. 민환은 CL 레이먼드 호텔 집무실에서 레이나의 내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여리가 마강욱과 밤새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운 채 사진을 바라봤다. 사건 현장에서 여리와 강욱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여리는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는다. 오랜 세월 여리 곁에 있었던 민환조차 장갑 없는 손을 쉽게 허락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강욱은 단 며칠 만에 그 경계를 넘어섰다. 민환은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천동준 이사에게 자료를 계속 넘길까요? 여리를 다치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민환이 잔을 내려놓았다. 천동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대표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리는 위기가 와야 내 손을 잡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서울지검으로 돌아온 강욱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급자는 사건 기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마 검사, 이 사건에서 빠져. 제가 기소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빠지라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증거 수집 과정이 문제야. 절차대로 확보했습니다. 최초 제보자를 밝힐 수 없잖아. 강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천여리가 피해자의 귀신에게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익명 제보였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정보로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별도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 네. 그럼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 강욱의 눈빛이 굳었다. 천여리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여리는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공범이나 정보 유출자로 의심받을 수 있다. 제보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마 검사.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검찰 전체가 흔들리면? 강욱은 사건 기록을 집어들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숨겼고요. 제가 빠지면 그 사실까지 없어집니까? 명령이야. 수사 외압입니까? 상급자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해. 제가 기소한 재판인데 아예 빠지라고요? 당장 손 떼. 강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품에 안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고필동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최초 제보자가 문제랍니다. 천 대표를 부르겠답니까? 그 전에 막아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강욱은 사건 기록을 바라봤다. 제보 없이도 같은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수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요. 그날 저녁 강욱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가 찾으려는 것은 귀신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흔적이었다.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젖은 머리카락의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여자는 강욱을 바라보다 좁은 계단 위로 올라갔다. 강욱은 걸음을 멈췄다. 난 못 봐.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보인다고. 그가 눈을 감고 지나치려 하자 여자의 창백한 손이 벽 한쪽을 가리켰다. 강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에 등을 돌리고 싶었지만 여자가 가리키는 곳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벽을 살폈다. 벽 틈 사이에 녹아내린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같은 색이었다. 귀신의 도움 없이도 현장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었다. 강욱이 증거봉투를 꺼내는 사이 여자는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천여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리는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다. 마강욱 검사님? 천 대표 지금 어디예요? 호텔입니다. 만나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서 말이야. 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체 거긴 어떻게 알고 간 겁니까? 여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연 아닌 거죠? 검사님, 설마 아직도 귀신 보이는 거야? 여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어디세요? 사건 현장입니다.
혼자예요? 왜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천 대표. 제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강욱은 어두운 계단을 바라봤다. 여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강욱은 여리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위층에서 어린아이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강욱은 결국 계단을 올랐다. 여리는 장갑을 챙겨 호텔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강민환이 대표실 앞을 막아섰다. 어디가? 약속 있어. 마강욱 검사. 여리의 표정이 달라졌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정도는 알아. 날 감시했어? 걱정한 거야. 그게 감시랑 뭐가 다른데? 민화는 여리의 손목을 붙잡으려다 멈췄다. 두꺼운 장갑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검사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고 있어. 내가 판단해. 넌 늘 그렇게 말했어. 그러다 혼자 남았고. 여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혼자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민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오래 기다릴 생각 없어. 무슨 뜻이야? 레이나 내부에서 내 승계를 흔들고 있어. 동준 오빠? 동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민환이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목숨 걸고 레이나 내가 먹게 해줄게. 대가가 뭐야? 나. 여리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레이나와 시엘이 합쳐지면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해. 사업 제안이야? 결혼 제안이야. 미쳤어? 내 능력에 대한 소문이 이 사회에 퍼지기 전에 결정해. 여리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문?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소문. 여리는 민환의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내가 퍼뜨렸어? 내가 맡고 있어. 누구한테 들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민환은 여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내가 불식시켜. 어떻게? 결혼으로. 여리는 그의 곁을 지나쳤다. 내 인생을 내 사업에 이용하지 마. 민환이 뒤에서 말했다. 마강욱은 내 비밀을 감당하지 못해. 여리의 걸음이 멈췄다. 그 사람은 내 손을 한 번 잡았을 뿐이야.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여리는 천천히 돌아봤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민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장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욱은 약속한 자리에 없었다. 계단 위로 젖은 발자국만 이어져 있었다. 여리는 장갑을 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올라갔다. 마 검사님. 대답이 없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 있었다. 여리가 밖으로 나가자 강욱은 난간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 앞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아이였다. 아이는 강욱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검사님, 그 손 잡지 마요. 강욱이 뒤를 돌아봤다. 천 대표? 아이가 강욱의 손목을 붙잡았다. 강욱의 눈앞에 낯선 집이 펼쳐졌다. 붉은 피가 묻은 바닥, 깨진 액자, 누군가 끌려간 흔적,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여자. 강욱은 거칠게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사라졌다. 여리는 강욱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강욱은 여리의 장갑 낀 손을 밀어냈다. 지금 그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나가요. 저 아이도 죽었습니까? 나가서 얘기해요. 천 대표는 알고 있었죠?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럼 왜 나한테 보이는 겁니까? 여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접촉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강욱은 계속 귀신을 보고 있었다. 강욱이 여리의 장갑을 바라봤다. 당신 손을 잡은 뒤부터 시작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본 게 뭔지 말해요. 귀신이에요. 강욱의 눈빛이 굳었다. 여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당신은 계속 저런 사람들을 봐왔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오래됐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검사님도 지금 날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리는 그의 시선을 피해 돌아섰다. 손을 잡으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검사님처럼 계속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강욱은 조금 전 아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보여준 집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봤어요? 여자였어요.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귀신의 기억이에요.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확인하면 되죠. 또 수사하려고요? 죽은 아이가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리는 강욱 앞을 막았다. 검사님은 이 일에서 빠져요. 왜요? 지금도 겁나잖아요. 강욱은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물러나지도 않았다. 겁난다고 죽은 사람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때문에 검사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합니다. 내 곁에 있다가 다쳐요. 천 대표는 그래서 늘 혼자였습니까? 여리는 입을 다물었다. 강욱이 한 걸음 다가섰다. 사람들이 다칠까봐? 사람들은 처음엔 도와준다고 해요. 여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다 겁을 먹고 떠나요. 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더 안 돼요. 왜요? 귀신이 알려준 걸 증거로 쓸 수 없으니까. 증거는 내가 찾습니다. 그 과정이 검사님을 무너뜨릴 거예요. 강욱은 여리의 장갑을 바라봤다. 이번 사건에서 손 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천 대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수사 방식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했습니다. 강욱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제는 내가 봤으니까. 여리는 그를 말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아이가 보여준 집을 찾기 시작했다. 강욱은 기억 속 액자의 문양과 현관문 번호 일부를 떠올렸다. 여리는 아이가 입고 있던 교복과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기억했다. 그 단서를 따라가자 3년 전 실종된 중학생의 기록이 나왔다. 이름은 윤소미. 소미의 어머니 역시 같은 날 사라졌다. 사건은 가출로 종결돼 있었다. 강욱은 기록을 읽으며 얼굴을 굳혔다. 가출로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왜요? 어머니 통장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수사는요? 남편 진술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딸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여리는 소미의 사진을 바라봤다. 옥상에서 만난 아이가 맞았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강욱이 기록을 덮었다.